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지난 5년 동안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자 가장 큰 갈등 원인이 되어 왔는데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제주총국 김익태 보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주지요.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던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의견과 절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사 9곳이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의뢰해서 찬반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조사에서는 2개 조사 기관 모두가 반대가 높았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반대 51.1%, 찬성 43.8%, 그리고 한국갤럽은 반대 47, 찬성 44.1로 그 격차가 2.9에서 7.3%포인트까지 이렇게 벌어진 걸로 나타났고요.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2개 조사기관 모두에서 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손에 받아 들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 원장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깊은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국토부 그리고 제주도 도의회 그리고 반대하던 단체 등이 모두 합의해서 시행하게 된 조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의 성격도 함께 갖도록 했습니다. 네. 먼저 공론조사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제2공항 갈등이 2015년 11월 국토부에서 성산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 5년여간의 기간이 갈등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특히 이 수많은 논의와 토론, 정보 교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추진하던 국토부, 제주도 그리고 반대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만도 11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송 토론회도 6번이 있었습니다. 보통 공론조사하게 되면 토론회를 한 2, 3회 하고요. 그리고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제 토론하고 그다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인데 이번 제주도의 이 제2공항 관련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 그리고 이런 조사는 그런 일반적인 공론조사보다 더 많은 풍부한 어떤 논의 과정 그리고 거의 모든 도민들이 참여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 끝에 일종의 최종 조사로 이번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제 첫째고요. 둘째는 이게 그 효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투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선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해야지 가능한데 그 주민투표 방식을 이제 사실상 거부했고 또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대신 그래도 도민들도 주민투표 방식을 원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 대상을 일반 선거법상 여론조사할 때는 18세 이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선거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을 적용해서 만 19세 이상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형식도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형식은 어떤 단일한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거나 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똑같이 그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만 묻는 걸로 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응답도 원래 없도록 했던 건데 조사기관에서 엄밀하게 하느라고 좀 분량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결과 해석도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엠브레인 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일단 표본 오차 이상 범위로 차이가 났고 또 다수인 반대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유효한 거 그대로 확정되는 거고 다른 하나의 조사가 문제인데 지금 갤럽이 조사한 게 역시 반대가 다수긴 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양쪽 차이도 표본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주민투표법을 적용하게 되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확정할 때 역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무효표를 모두 제거하고 배제하고 유효표, 즉 찬성 반대만 남은 그 유효표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과반수로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갤럽 조사의 경우도 반대가 51.2%, 찬성이 뭐 48%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반대가 과반수 이상으로 많은 걸로 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이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네. 도민들께서 참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봤더니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기 이전에 포털에서 검색 순위가 막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네. 또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 응답률보다 한 31%, 33% 정도 대단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만큼 전국적으로나 제주도민들께서나 이 사안의 중요함 그리고 이 사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았나. 특히나 전국적으로도 제주도민들이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지 않았나 그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아지고요. 저는 사실 이 도민들께서 주는 답안지의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1995년에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여전히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중요한 국책 사업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당 지역에 우리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왔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제주도민의 뜻, 해당 지자체의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만 보면 사실 갈등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 갈등이 많았었고 특히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변방의 섬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다 할 정도로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라든지 무늬만 특별자치도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도민들이 높은 자치 역량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준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보아지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청와대 관계자도 만났고 국회에 책임 있는 분들도 만나 뵙고 그래서 당정 협의를 이끌어내고 또한 도와 의회가 합의를 하고 국토부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 결정을 할 수 있는 도민들께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제조사위원회나 재검증위원 활동도 해봤지만 그와는 조금 다르게 갈등 영향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도민들께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도록 이런 노력들을 아마 도민들께 전달했고 그 과정마다 우리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정말 이 제주의 중요한 사업이니만치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도민들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모여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집단지성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하는 거여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제주도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응답률이 31%가 넘을 정도로 아주 높은 것은 도민들의 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 부분을 좀 더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김익태 국장님 덧붙이실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이 공론조사 성격이 있고 오히려 법적인 주민투표 성격까지 있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제주도가 깔끔하게 지금 제주사회에서 깔끔하게 합의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찬성 진영이든 반대 진영이든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찬성 진영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국책 사업을 감히 어찌 여론조사로 하냐라는 그런 논리를 많이 세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요. 당시 갤럽에서 제주도민 1,500명 그리고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각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어쩌면 되게 좀 대충 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물론 그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죠. 이번 같은 가상번호를 받았지만 당시는 전화번호 가지고 네. 무작위 추출했거든요. 이미 휴대전화 시대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결과가 찬성이 높게 나온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찬성 진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반대 진영에다가 결과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찬성 진영도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대 진영에도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주민 자기결정권, 환경 가치에 대한 우선,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한다, 제주 정체성을 회복했다, 이런 아주 거창한 해석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역별 쿼터로 보면 왜 서부 지역 주민들이 동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반대를 했을까? 그거 사실 직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쪽에 계신 분이 동쪽으로 차를 타고 비행기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거든요. 뭐 그런 형태의, 그리고 뭐 제주시의 중심이 공항이 돼야 되지, 뭐 또 그쪽으로까지 또 공항을 또 만들 필요 있어? 다양한 논리로 반대표를 던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찬성 의견은 또 뭐 그분들은 뭐 제주도를 걱정 안 해서 그런 찬성 의견을 던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진영, 각 그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서 다 같이 이제 성찰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아주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지, 정치권이나 찬반 단체 간에 어쩌면 좀 당연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시각차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반대를 했으니 이것을 이제 백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 참고용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해석이라기보다도요. 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어떤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 건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고 국토부에서도 말씀 주셨고 도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도민들의 뜻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뜻을 모으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뭐 그 중요한 뭐 어떤 되돌릴 수 없는 명제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뭐 사회가 다양화됐잖아요. 또 이제 뭐 소위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하는 것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거기에 개인 간의 집단 간에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해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 다양한 개인 간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 제주 사회에 한 단계 더 나갈 것이냐 말 것인가로 저는 귀결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좀 전에 우리 김기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을 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얘기가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반대하셨던 분들 다양한 얘기들이 함축돼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찬반의 논리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관되게 대통령께서나 국토부나 도와의회가 합의 정신이 도민의 뜻을 좀 모아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제주를 갈등의 섬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제주를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번 계기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참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참고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민투표 성격이 있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주민투표법에도 보면 이 국책사업인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네. 법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용이냐 뭐 아니냐 참고용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지사가 영희병원 공론조사 결과 참고용으로 했는데 결과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을 정책 결정권자가 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고용일 뿐입니다.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토부가 이거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을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결국 공론조사에 대해서 영희병원 공론조사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민의를 거스르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책 결정권자가 뭐 참고용이다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일들 중간중간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사표현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리고 2020년으로 잠깐 되돌려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그 봉착돼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이었었는데요. 그때 2020년 작년 1월경으로 기억되는데 도지사와 저희 갈등해소 특위와 크게 4개 항의 합의를 합니다. 네 개 항의 합의를 하면서 도민의 뜻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용해 보자라는 게 합의 정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중요한 합의를 하는데요. 국토부의 정책 담당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내려와서 토론회에 같이 참여했던 정책관 수준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실장과 저희 의회와 그리고 도와 일방적 강행은 없다. 도민의 동의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등 도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거든요. 예. 뭐 그랬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의도를 가진 참고용이다 하는 것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 결과를 다른 결론을 냈을 때에 제주도가 안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좀 되돌이킬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도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부담만 안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할 뿐더러요. 예. 이번 여론조사가 뭐 도의회 혼자서 진행했다거나 도가 독자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도와 의회가 합의를 하고 국토부도 합의를 하고 네. 제주도 내 주요 언론사 9개 언론사가 공동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빠른 결정에 의해서 이거는 제주도의 미래 그리고 제주도민을 아끼는 그런데 여러의 그 각계의 책임 있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 여론조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말 문항 과정에서부터 엄밀하게 합의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 원장님.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리할 거 분명히 정리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지 네. 이제 대화도 그렇고 사회도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 참고용 얘기가 좀 근래 나오고 있어서 저는 우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 이 제2공항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적 기관, 책임 있는 기관 내 발언이나 아니면 공식 문서, 합의서에 한 번도 참고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본부장이처럼 넓게 해석하면 뭐 참고용일 수 있지만 그 참고라는 말이 예컨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교과서와 참고서 할 때 참고서의 무게를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그야말로 뭐 참고하면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정도의 참고라면 그건 절대 이번 이 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단어인데요. 참고용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바로 2년 전에 네. 국토부 장관 그리고 저희도 출신 국회의원 3분,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현재 환경부 장관이 돼 있는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인 한정혜 당시 부의장이 참여해가지고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그게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건데 그게 그 5번째 5번 항목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예.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이게 딱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합의서 모든 논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포함해서 다 이 정신에 기초해서 이 문구에 그대로 해서 충실히 반영이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참고용이라는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바로 최근에 이번 여론조사 하면서 성산의 별도 조사를 하면서 도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얘기한다면 도민의견, 도민대상 조사는 그게 바로 도민의견 수렴의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제주도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추가로 들어간 성산은민 대상 조사 결과 그게 제주도 도정 입장에서 참고용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그거 분명히 가름말을 타줄 필요가 있을 것 제가 뭐 같습니다. 참고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파장을 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라는 취지의 참고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을 들어간다고 해도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서 이 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했다고 해도 결국은 참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행 법률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야가 그 당정이 합의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 그걸 거스르는 결론을 그 정책 결정을 했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그 정책 결정한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정치적 부담 수준을 벗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 게 만약에 이게 이 공항을 그대로 추진한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럼 반대 운동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운동이 뭐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이걸 정부가 설득할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까지도 안고 과연 국토부가 가겠느냐? 저는 그게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고 이제 예측은 하는데. 네, 더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좀 전에 이제 우리 강영진 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도민들께 이 자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주 제2공항 제주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도 존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조남수. 그렇게 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게 제1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존 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여기에 분명히 토론 이후 도민 동의 지지를 얻어서 추진 예정임을 천명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갈등 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다. 이게 합의문이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데 이런 쭉 어떤 일련의 제가 프로세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정마다 토론, 공개 토론, 비공개 토론 할 때마다 의제를 합의하는데도 도의회, 국토부 쭉 합의해서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도민님들께서도 보셨을 텐데다만 그 전에 토론회 물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심층 토론은 제주도민들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4시간씩 토론을 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도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바탕 위에서 도와 의회와 사업 집행자인 국토부와 합의를 쭉 해오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범적 사례, 모델링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국토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이번만큼
도민 갈등을 최소화해보자 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그 해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와 향후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19일에 그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이지요. 그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진행 상황,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예. 강윤 교수께서 공정관리위원이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 참석해서 여론조사 과정 쭉 계획하고 또 감독하고 검수까지 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당정 협의 그대로 또 도지사 도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또 국토부가 도민에게 약속한 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민 의견 수렴 결과다라는 분명히 확인했고요. 예. 그게 지금 제주도에서도 원희룡 지사도 그걸 확인하고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국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땐 국토부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누누이 화각해온 대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건 그 약속에 대한 또 합의에 대한 위반이자 배신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선 당장 제2공항 관련해서 해오고 있던 행정행위를 일단 모두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그다음 두 번째, 그 정책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항 정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선 조속히 항공정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네. 제2공항 사업은 법정 상위 계획인 항공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계획에 이미 법정 상위 계획에 다 들어있는데요.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상 이런 법정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행 중인 게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인데 거기에는 김해신공항 그리고 제주 2공항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들어있는데요. 이 공항계획이. 근데 그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시간이 김해나 제주도의 사정상 늦어져 가지고 현재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지금 이 도민 의견 수렴 결과대로 반영이 돼서 이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될 텐데 기존의 이 공항 계획은 이제 폐기가 되고 그러려면 항공정책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제주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국토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네. 그것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런 진행 과정이 이제 향후 남아 있고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진행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수건 돌리기다.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네.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냥 그 팩트만 전달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몇 %다라고 하는. 그건 사실 보고서 안 해도 공문 안 보내도 이미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제주도가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토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 듣겠다고 하고 환경부에다가 또 넘겼습니다.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의견을 내라 그랬는데. 근데 환경부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직 국토부에서 전략환경 평가서 보완서를 안 보냈다. 우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주도가 수건을 국토부로 돌렸죠. 국토부가 환경부로 돌렸죠. 환경부로 다시 국토부로 돌리고 국토부는 아마 좀 있으면 제주도로 또 돌릴 겁니다. 예측컨대, 예언컨대. 저는 이런 현상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저는 뭐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만큼 지금 5년 동안 엄청나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스톱하는 순간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진영은 결국 청와대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뭐 제 예측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해주시고요. 예.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국토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김익태 국장님 말씀이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원칙으로 돌아가라. 말씀처럼 제주도가 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목을 봤더니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 제출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 보고서 여론조사 보고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도정의 어떤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저는 도민의 뜻이 투영된 어떤 보고서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새 그 언론으로 보고서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환경부로 보내겠다. 환경부에서는 아직 뭐 그런 내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전환평이라고 하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2차례나 요구를 했어요. 그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좀 충실하게 안 됐다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 차례 보완 요구를 국토부는 할 뜻을 비춰지는 게 저는 국토부가 사업 주관 부서로서 그간에 지금 그 2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는 것부터가 우선 입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는 것들을 환경부에서 애둘러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가 물론 거기 주민 수용성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국토부가 좀 아까 말씀드린 수건 돌리기는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제주도 의사를 다시 한번 묻고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서 물론 결정 과정 속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책임져야 될 소지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면 그건 진솔하게 뭐 사과를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뭐 국민들께서 이 지금 진행된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나무라진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책임 있는 기관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뭐 저희 같은 당 소속이긴 합니다. 이제 세 분의 국회의원들도 당당하게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노력들도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서 당당하게 국토부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 윗사님 총리실이나 청와대 쪽하고도 접촉을 해서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달해서 정책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찬반에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거든요. 반대는 단순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라는 취지고요. 찬성하셨던 분들도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해서 같이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뜻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대안적 성격을 찾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끝까지 같이 해야죠.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찬성하는 혹은 반대하는 그 도민 모두가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요. 깊이 고민하시고 이제 의견들을 달리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실상 저희에게 있고 그것이 갈등의 양상으로도 존재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봉합해 나가고 또 다루어 나가서 이걸 같이 어떤 식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상되는 또 다른 갈등의 우려도 혹시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후속 과제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인데요. 네. 일단 역시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책임 있는 기관의 이 대응인데요. 지금 계속 제가도 강조한 대로 또 다른 위원장님이나 본부장님도 강조하신 대로 우선 국토부와 제주도가 가장 이 사안과 관련한 책임 있는 기관인데 이번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존중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정에도 충실히 반영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걸 통해서 정리될 게 많습니다. 내부의 여러 가지 논란도 그렇고 갈등으로 비쳤던 현상들도 많이 정리가 될 테고요. 그것만으로 근데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남은 과제가 있는데 특히 아까 계속 얘기되는 대로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던 분들이 도민 중에도 다수입니다. 성산읍민 중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고요. 네. 이분들은 제2공항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도 그걸 통해서 바랬던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 공항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는 점, 공항 이용 편의 문제, 그리고 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성산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좀 낙후된 점이 있는데 그런 뭐 발전이나 또 경기 활성화, 뭐 이런 점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것들이죠. 그건 제2공항과는 별도로 우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5조 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실 도민들이, 제주도민들이 그걸 마다한 사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제주도민들이 세계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지금 이번에 결단을 내리신 셈인데 어쨌든 그런 걸 기대했던 분들의 수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그분들이 실망,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아쉬움이 너무 크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이제 마련해야죠. 공항 확충 계속 중단기 확충 계속 또 해야 돼. 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끌어놓고 여러 가지 관제 시설이나 장치도 프로그램도 발전시켜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만들고 지금 도의회와 계신데 도의회랑 함께 협의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대책을,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건 제주도만의 예산으로는 안 될 테고 부족할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지원을 해줄 테고요. 제주도민들이 현명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용감한 결정을 내려서 중앙정부에서 5조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일종의 사양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그렇게 이 뭐랄까 중앙정부의 국고를 또 아껴준 도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뭔가 다른 지원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점, 공항 이용 편의, 지역 발전, 또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 만들고 또 지원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그 2019년 11월 저희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소외가 많죠. 네.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아마 저한테 항의 전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자 뭐 별걸 많이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맞으세요. 뭐 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 자기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찬성을 하셨잖아요. 도민 설득하려고 했었고 호소를 했고 뭐 저희 의회 앞에서든 아니면 저희 의회 내부에서든 와서 성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아니면 동부 지역이 어렵다 아니면 공항 이용 편의성도 제고해라 뭐 그렇게 안 하면 찬성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고 계세요. 그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아까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론화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들고 오신 분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거 만약에 의회가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도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우리 답답함을 해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의회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을 하면 설사 도민들이 찬성을 결정해도 따르겠다. 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의회가 안 나서면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러면서 쭉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각각의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국토부의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도정과 의회 그리고 국토부 아니면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나서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와 의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합의를 한 것은 뭐냐면 여론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하지 말자. 네. 도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자. 이게 합의의 기본 정신이고 합의문에도 명문화시켜놓은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찬반에 담긴 함축된 의미들을 찾아내서 그 역할들을 각각의 기관에 맞게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도민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정에도 참여해 주실 거고 이번에 여론조사가 주신 의미를 충실히 저는 이행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 나온 다음에 좀 찬성단체하고 일부 정당에서 지금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미 비행기는 떠났다. 그러니까 떠난 비행기 가지고 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이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 은민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하자. 아 이번은 그냥 아예 참고니까 국토부가 알아서 결정하자. 했는데 가장 높은 거는 국토부는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가 이게 65%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비행기는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석을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찬성한 이유, 반대하는 이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정치 리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전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마 논리와 의견은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그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리 제주사회 2021년 제주사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포착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와 같이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흐름이 되게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찬성하는 분의 목소리 아까 뭐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분명히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성 진영의 목소리를 요 시대 정신과 어떻게 맞물려서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미 떠난 비행기 붙잡고 자꾸 내려오라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아까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시대 정신, 지금 제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을 포착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좀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그 정치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좀 갈등이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네. 또 제 전공이 갈등의 결학이니까.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많으면 또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말씀해 그래서 주신다면. 잠깐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 결과도 굉장히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는데 특히 저 진짜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앞에 계신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제주도 의회에 계신 분들인데요. 네. 저는 이제 갈등을 전공하기 때문에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국내에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도 그런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보고 또 다루고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직접 현장에서 해결도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이런 과정 결과는 정말 다른 데서 그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으로 치면 유래를 찾을 수 있다면 유일한 비슷한 예가 바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의 공론화 과정입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갑니까? 예, 조세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조선을 건국하고서 공정하게 조세개혁제로 만드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틀인데 진짜 중요한 인프라인데 그냥 하면은 또 반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라가 해약해질 테니까 세종답게 성승 그리고 지방 관리 일반 백성들 다 해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게 공론화 과정인데 어떻게 했느냐? 어전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17만 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예, 조금 간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총 18년에 걸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끝내 조세개혁해가 그게 조선 왕조 600년을 버틴 이제 대들보가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뭐냐? 제가 아는 한 유사일에 세종대왕의 공론화 이후 두 번째로 긴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그런 이제 기록적인 공론화고요.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논의가 이전 같았으면 특히 공항사업이니까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로 갔을 겁니다만 강행했을 텐데 찬성 여론도 적지 않으니까. 근데 끝내는 이런 갈등을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도의에서 나서서 특히 박원철 위원장께서 위원회를 이끄셔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그 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정말 다른 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도의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이어진 건 유례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도민들이 정말 수없는 토론 그리고 특히 제주도의 미래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가 한 건가
이런 걸 숙고해서 판단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건데요. 특히 찬성하셨던 분들은 우선 다수 도민들이 의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건 일단 존중하고 예. 대신 그분들이 기대했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고무장이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건 그런 거대로 계속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도의회 중앙정부에도 촉구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고 다른 두 분께서도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각계의 역할, 언론이라던가 혹은 그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 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 고유 정신이 순으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주의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께서 좀 더 성숙된 역량으로 바라봐 주시면 자연히 정치권이라든지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나설 것이다. 지금은 이 결과를 받아든 도민들께서 주신 답안지를 받아든 정치권,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 답안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께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십사 호소를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의회도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께 진솔하게 대화하고 끝까지 도정과 함께 제주의 미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갈등해서 특별위원회 역할은 끝났지만 원죄를 지었다는 입장으로 또 다시 한번 동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논의할 때 여기서 수용을 일단 해야 뭐 앞으로 뭘 할 건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여론조사 전날 KBS 내부에서 보도국 내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뭐 20항 반대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20항 반대처럼 이제 많은 도민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근데 만약 찬성이 높게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따라야 된다.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겠습니까? 저는 미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미신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치 정신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항을 지금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도민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숙의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표현된 도민들의 바람과 관심사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 방법론을 찾는 데 힘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